극장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귀향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예, 이거 정말 뭐 3월 달에 스크린가의 작은 기적이라고 하죠.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00만이 훌쩍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귀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영화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소재 자체가 우리가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위안부 협정이 일본과 이루어지면서 좀 더 주목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안부라는 소재 자체가 이제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포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거칠지 않게 본질 부분을 잘 건드린 잘 만든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가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분노하고 또 분노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했던 어떤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예. 2002년에 이 조정래 감독이 처음으로 강일출 할머니의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그림을 보고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도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개봉까지는 14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필요했는데 결국 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화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75,270명이 총 제작비의 절반이 넘는 12억 원을 모금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손익분기점이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봉 4일 만에 이것을 가뿐하게 뛰어넘었고요. 현재까지 관객 수가 317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 작은 기적이라고 보기도 무한 아주 큰 기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 영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소감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웠는데 제가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런닝 타임이 127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7분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끝나는 엔딩 크레디터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7만 5천 명이 크라우드 펀딩이 돼가지고 딱 이름이 되새겨져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 이름 밑에다가는 김순덕 할머니 그림, 또 태워지는 처녀들, 강덕경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이 쫙 배경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끝났는데 한 사람도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게 드라마틱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명받았고요. 정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런 마음의 상처,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무겁고 가슴이 좀 메이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데요.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태극기를 같이 한번 휘날려 주시죠. 채팅창에. 제가 사실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어요. 어떤 EBS인가요? 역사교사님께서, 역사교사 최태성 교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타 강사분인데 그분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상영관에서 무료로 이제 이 영화는 사람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행동을 해주셨어요. 훌륭하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제가 듣기로는 뭐 어떤 국회의원분인가 정치하시는 분이 이 감독님한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뭐 이런 핀잔을 줄 정도로 영화 초기에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화, 다큐멘터리성 영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영화들에 대해서도 극장 개봉관들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들은 영화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그 컨텐츠가 대단히 편향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거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내 의견과는 달라. 그러니까는 하지 마. 이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구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글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현실이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극장에서 많이 개봉할 수 없는 현실. 예, 뭐 자본주의 하에서 대기업이나 어떤 공기관 이런 분들이 돈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뭐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분야, 또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는 그런 사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영화가 또 의미 있는 것은 뭐 이런 대기업이나 이런 상업적인 어떤 손들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면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이슈, 또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긴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 모금을 통해서 이런 문화를, 또 이런 영화를,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귀향 영화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피스타일님이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어요. 그 공영방송인 그 KBS라든지 EBS에서 저작권을 구매를 하든 아니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뭔가 특집으로 틀어줘도 대단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지금 뭐 우리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행몰이를 해서 성공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그 이환부 할머니들의 그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향이 홈커밍이 아니에요. 앞에 스피릿 홈커밍입니다. 영혼에 대한 귀향일까요? 일형에 대한 귀향일까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는데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그 여성들, 그런 어린 소녀들을 그 이환부에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까? 네. 그냥 팩트만 놓고 본다고 해도 정말 두말할 가슴이 나이가 아파요. 없는 그냥 거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뭐 지금 프로그램에서 더 얘기해봤자 사실 입만 아픈 것 같아.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